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학상의 마지막 단원인 부등식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부등식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소단원으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차 부등식. 뭐냐면 이 부등식에서 1차 함수겠지. 1차 함수, 1차 방정식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차, 차수가 1차야. 그러면 2차 부등식이겠지. 2차 부등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에는 우리가 다루는 미지수가 몇 개야? 2개겠지, 그지? 이건 미지수의 차수가 2차, 이것은 미지수의 차수가 1차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마지막으로 절대부등식이지? 절대부등식이야. 그 절대부등식을 다룰 적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야? 역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겠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자,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많은 시험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지. 뭐 반드시 거의 100% 출제된다 생각하는 부분 역시 이거겠지. 이거하고 이거가 되겠지, 그지? 알겠지? 최근에는 요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건 어떤 때? 응용 문제를 풀 적에 여러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본격적인 그러면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 자, 1차 부등식. 자, 우선 첫 번째 1차 부등식. 크게 뭐 이거 여기 같은 경우 1차 부등식 이렇게 했어. ax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 뭐 이런 게 1차 부등식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랬을 적에 ax 플러스 b는 b가, 자 보자,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ax가 뭐보다 크다? 자, b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치? 이런 것들이 뭐야? 1차 부등식이지? 그랬을 적에 자, 우선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a가 0보다 크다. 그런 경우 a가 뭐야? 이번에는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a가 뭐야? 0인 경우. 이게 크게 3개로 한번 나눠볼게. 자,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 뭐야?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ax가 증가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랬을 적에 양변을 a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x는 a분의 b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부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 근데 a 같은 경우 뭐니?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감소지, 그치? x의 기울기가 감소가 된단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x를 양변에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니? a분의 b에서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 그 이전에 사실 공부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얘기하고 갈게. 자, a가 0일 경우는 어떻게 되니? 이번에는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지, 그지? 자, 첫 번째 b가 0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b가 0인 경우, 자, b가 0보다 작은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가자, 이 얘기야. 그럼 b가 0보다 크면 이 값이 0이지. 그러니까 0이 뭐야? 0이 플러스보다 크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말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x가 어떻게 되겠어? 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해가 없게 돼.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b가 0인 경우, 그러면 0이 0보다 크다. 이거 역시도 뭐가 되겠어? 해가 없겠지, 그지? 이번에는 음이니까 어떻게 0이 음보다 크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절대부등식이지. 절대부등식. 간단히 얘기해서 해가 뭐야?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꼴이겠지. 이랬을 적에 한번 해석을 해봤어. 해석을 했더니만 a 값과 b 값의 관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차분히 잘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부분이지, 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ax 있어. 만약에 2x는 뭐 이런 걸 쳐. 그럼 x는 어떻게 되니? 2분의 1이 되겠지? 마이너스 2x는 1이라 치면 x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되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x가 만약에 1인 경우, 0 곱하기 x가 0인 경우,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생각을 해봐. 이건 뭐 택도 없지, 그지? 이건 어떻게 택도 없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되겠니? 무조건 0이 마이너스보다 크다니까 x는 뭐야? 부정. 근이 무수히 많다.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 예에 이걸 갖다가 모든 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 그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절대값의 기호가 포함된 1차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절대값 부등식이라고 하지. 두 번째 절대값 부등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절대값 부등식.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게 바로 나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자, 절대값 x-1이 있고 근데 이 값이 4하고 그 다음에 2 사이에 있대. 자,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어떠한 게 있는데 걔가 자, 이건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자, 하나는 뭘로 나눈다? 하나는 이걸로 나눌 수 있겠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둘로 한번 이야기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그 얘는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에 의해서 x-이 값이 2보다 크게 나왔다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니? 절대값 x-1이 4야, 그지? 그지? 자, 그럼 뭐 어떠한 값이 있는데 그 값이 2보다 그거의 거리가 2보다 크게 나왔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있어. 얘가 이제 x-1이라는 것인데 얘의 거리가 2가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 2. 이게 뭐냐면 거리가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x-2, 거리가 2가 되지. 요것도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보다 크랬으니까 어느 부분이어야 돼? 이 부분이야겠지. 이 부분.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x-1이 어떤 거보다 커야 돼? x-1이 자, 마이너스 2보다 x-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x-1이 어째?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 x-1이 마이너스 2하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그지? 그러니까 x-1이 마이너스보다 작은 범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번에는 x-1이 x-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돼야겠지?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쓸게. 그럼 x는 어떻게 되니, 이거?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또한 x는 어떻게 되겠어?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요거랑 그 다음에 뭐냐면 자, x-1이 마이너스 작거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봐볼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x-1이 있는데 이게 4하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여기 쓰란 얘기지. 얘가 여기 쓰란 얘기야. 여기. 그치? 즉 어떻게 되냐면 x-1이 4하고 마이너스 4야. 즉 x는 어떻게 돼? 5하고 여러분 마이너스 3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둘 다 충족시키는 값을 한번 따져봐.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야.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지? 그러니까 요거지, 마이너스 1. 요거야.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충족시키는 값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즉,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하고 또한 x는 어떻게 되니? 3에서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풀면 되겠어. 그래서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문제를 풀 적에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공통적인 값을 충족시키는 값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두 번째 예로 들어가 볼게. 예를 들면 1이 있어요. 즉 절대값 x-2가 이번에는 1과 3 사이 값이래. 1과 3 사이 값이래.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다르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 다르게. 이렇게 있어. 보면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니까 뭐냐면 x-2의 절대값이 그 거리가 1에서 3 사이래. 1에서 3 사이. 그지? 그러니까 x-2가 어디에 있을 수 있어? 여기서 여기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또 어디 둘 수 있겠어? 1에서 3 사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이러면 되겠지. 맞잖아. 그러니까 원점에서의 거리가 1에서 3 사이라고. 그러니까 1에서 3 사이. 그러니까 x-1, x-2의 원점에서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왜냐면 절대값의 범위가 원점에서부터 거리야. 원점의 거리가 1에서 3 사이는 여기 해당되면 되겠지. 그지? 또 뭐야? 여기서도 역시 원점에서 거리가 1에서 3 사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 두 번째 방법이겠죠. 그러면 아마 x-2가 어디 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어디 마이너스 3 있을 때겠지. 또 다른 하나는 뭐야? x-2가 3에서 어디에 이번에는 1 사이에 있을 때겠지. 그래서 세 변에다가 2를 더해줘. 그럼 x는 어떻게 되니? 이거는 1.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어떻게 돼? 양변 세 변에다가 어떻게 2를 더해줘. 그러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뭐가 되니? 3이 되겠지. 그럼 공통된 부분을 찾아보자.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이야.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어떻게 되게 3에서 5네. 3에서 5야.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네.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자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에서 1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3에서 5 사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절대값 부등식은 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을 마치고 2차 부등식으로 들어가 볼게. 자 2차 부등식. 그러니까 부등식이 이런 식이지.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적에 이걸 한번 풀어보자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풀 적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에서 하나는 뭐야? 인수분해라는 것이지. 인수분해라는 거야. 또 다른 방법은 또 한 가지는 뭐니?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겠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수분해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이렇게 이런 플로우를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해석을 해갖고서 여러분 부등식을 풀 수 있다. 그런 얘기 알겠지? 이게 풀이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럼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y는 x제곱보다 크다라고. 자, 첫 번째 문제.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예제 1을 한번 이걸 해보자. y가 x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래프, 자 인수분해 이거는 뭐 안 되니까 그냥 인수분해 안 되니까 바로 그래프를 그려도 될 것 같아.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제곱은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자 y값이 여기 y값들이 x제곱이라는 그래프보다 다 이거 사실은 여러분 수학 하에서 배우는 부등식 영역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러한 x값이 있어. x값이 있는데 x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얘가 이제 y는 x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x일 경우에 이 y x제곱 값은 이 y값은 이거지, 그지?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y값이 x제곱, 요게 x제곱이잖아, 그지? 요게 x제곱이란 말이야. 요게 x제곱이야. x제곱보다 위쪽에 있어야지. 그럼 어디야? 이쪽에 있다는 얘기지. 즉 이 그래프보다 전부 다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단 말이야. 봐봐. 그럼 생각해봐. 모든 x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 이 부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야? y는 x제곱보다 큰 값에 있겠지.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2학기 올라가면 부등식 영역에서 이걸 또 보다 정확하게 배우게 될 거야. 자, 이거 뭐 그러면 요건 조금 이거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런 거야. x-2, x-3은 0보다 크다. 자, 이건 이미 인수분해가 끝난 거겠지, 그지? 인수분해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주어지겠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주어지는 거 알겠어요? 자, 이거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하게 되겠지, 그지? 그럼 두 번째 뭐야?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래프 한번 그려오면은 x가 얘는 x가 2일 적에 0이고 3일 적에 0이잖아. 그래서 y는 x제곱 이런 식이지. 오늘 얘를 y로 놓으면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y는 x-2에 x-3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지. 이렇게 놨어. 자, 이랬을 때 봐봐. 이 y값이 무조건 뭐보다 0보다 커야 되지.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큰 범위는 어디니? y값이 0보다 큰 범위. 이 범위지, 그지?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충족시키게 하는 x값을 구해봐. x값이 뭐야? x가 2보다 작을 때하고 x가 3보다 클 때 어떻게 되겠어? 요거를 충족시킨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지?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기지 않고 x-1, 2, 자 x-3이 0보다 작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y로 놨을 적에 이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범위지, 그지? 그렇게 충족시키는 x의 값은 뭐가 돼? 3에서 2일 적에 y가 0보다 작게 되는 것이지, 그지? 알겠지?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세 번째 이번에 만약에 x-2, x-3은 0이라 치자.
요걸 또 y를 놔.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들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얘가 0의 충족시키는 값은 2하고 3이잖아. 그래서 뭐야? x는 2, x는 3이라는 근이 나온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은 하나의 맥락으로 통해. 알겠지? 다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 왜 이게 근이 이거고, 그러니까 범위가 이걸 충족시키는 x의 범위가 이거고 이걸 충족시키는 x의 범위가 이건지를 여러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야, 그 다음에 좀 특수한 케이스 몇 가지만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볼게. 한 2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볼게. 자, 이거 어떻게 명확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프를 그려갖고서 이걸 따져줄 수 있단 말이야. 좀 조금 애매한 부분도 하나 있을 텐데 볼게. 예제 두 번째 예제. 번호는 그냥 안 달게. 그냥 또 다른 예제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면 x-2의 제곱은 0보다 크다야. 자, 요것도 잘 봐봐. 얘는 어떻게 되니?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이렇게 있으면 2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요걸 갖다 우리 어떻게 놓는다? 얘를 y라고 놨을 적에 y는 x-2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얘 y 값이 0보다 큰 부분은 어느 부분이 0보다 커? 바로 이 부분이 0보다 크지 여러분. 요거는 아니지. 이긴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모든 x, 뭘 제외한 x는 2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전부 다 이게 충족이 돼. 그래서 이것의 근은 뭐야? x는 2인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바꿔볼까? 만약에 x-2가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적에 이게 2가 됐을 적에 이렇게 되잖아.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값은 충족이 되지. 즉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뭐야? 그냥 근이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서 사실은 절대 부등식이지. 모든 x 값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되니까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그런다? 사실은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그 예를 뭐 한 두 가지만 더 들어볼까? 자, 한번 이걸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 하나만 더 들어볼게.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여러분.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또 다른 얘야.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이럴 적에 x의 범위 구하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이게 얘가 x의 개수가 음이면 조금 불편하지, 그제? 근데 좀 편하게 해보자. 마이너스를 곱해봐. x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런데 봤더니만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럴 땐 뭘로 써? 근해 공식을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봐. 얘를 갖다가 그냥 y라고 놨다고 치면 우린 뭐야? 이제 부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으로 일단 근을 먼저 구해봐.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니? 충족진 x는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어떻게 되니? 근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오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게 3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이게 뭐야?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근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x의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돼요. 그지? 그런데 이 값이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 이거지, 그지? 이거지.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x가 3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을 적에 이게 충족이 되지. 또 하나는 뭐야? x가 3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을 적에 어떻게 되겠어? 이 값이 충족이 되니까 이렇게 이런 범위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얘 들기 앞서서 또 다른 예를 들기 앞서서 그냥 그 예를 들기 앞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2차 부등식을 만들 적에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자,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x의 범위가 만약에 예를 들어 또 다른 얘야. x의 범위가 1에서 2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진다 했을 적에 이때 뭐야? x 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랬을 적에 부등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단 말이야, 그죠? 그럼 봤더니 이를 생각해봐. 2차 부등식인데 1하고 2야. 그래서 보면 생각해봐. 이렇게 만들어. 이거를 충족시킨다라고 했을 적에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은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양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그런데 1하고 2 사이에서 뭐가 되겠어?
1하고 2 사이에 1하고 2 사이 얘 이 사이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1하고 2 사이에는 자 그러면 1하고 2 사이에서 y 값이 뭐니? 0보다 작지. 그러니까 x 자 그럼 우리가 y는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0보다 작게 되겠지. 알겠지? 근이 1, 2이면서 이 값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작으려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이걸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좀 따져볼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가볼게. 자,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값이 항상 0보다 커. 그 다음에 또한 두 가지. 이 값이 항상 0보다 작을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고 이 얘기야. 그럼 생각해보자.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일단 2차 함수니까 그래프는 이거 아니면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보자. 이게 x축이 있을 적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그지? 자, 이건 안 돼. 자, 이렇게 반드시 그래프가 만들어야지. 왜냐면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이 값이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0보다 모든 값이 크지.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y값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니까 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야 돼. 이것도 안 되지. 얘는 뭐야? 작아지지.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이거와 같지. 뭐냐면 ax제곱 플러스 자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겠지. 모든 x에 대해서 작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만들어요. 위에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고 아래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그지?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성립이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고 이게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랬을 적에 자 그러면 a 값에 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 이거는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지, 그치? 2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니까. 그럼 a 값이 뭐야? 0보다 항상 커야지. 이런 모양이 되니까 그러려면 x제곱의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 다음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 뭐냐면 지금 이거 근이 있어 없어요? 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 근이 없어. 즉 판별식이 뭐야? 0보다 작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뭐냐면 얘 역시 얘는 뭐야? a 값이 0보다 어떻게 되겠어? 작아야겠지. 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이 모든 y 값이 0보다 작잖아. 그지? 자, 근데 요것도 중요한 거야. 자,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 역시 작아야 돼. 왜? 지금 현재 그림을 봐봐.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 자,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 판별식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택도 없어. 왜?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이 음인 부분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이걸 성립해 안 해? 성립을 안 한단 말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보통 잘 안 하더라. 그냥 0이라고 하더라. 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근이 존재한다 만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근이 존재한다 만다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작다 이거 생각하지 마. 자, 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고 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다. 그런 얘기 알겠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게 붙는다고 치자. 이 꼬리가 붙는다 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도 되겠지. 역시 이게 붙으면 얘 역시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봐봐.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잖아. 그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역시도 마찬가지야. 이 꼬리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겠지. D가 0일 경우에는 접하는 거니까.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알겠지? 요거 좀 주의해. 여러분들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고 특히 이 부분 0보다 크다 작다 판별식 부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자, 나중에 어차피 이거 관련해서 문제를 여러분들 풀면서 좀 더 많은 훈련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연립부등식 세 번째 수어 단어는 이제 연립부등식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사실 연립부등식 부분 여러분들 뭐 평소 때 많이 풀었던 부분인데 어떤 fx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작고 또 gx라는 식이 있어요. 이게 0보다 크다고 했을 적에 이걸 따져보자 라고 해요. 그러면 이 풀이는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 일단 부등식을 풀어. 자, 그다음 플로우가 뭐니? 그다음에 뭐야? 수직선상에 각각의 영역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야?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서 답을 내리는 거겠지.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이러한 플로우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야.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2x-4가 있는데 이게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아주 쉬운 거지, 그지? 요걸 한번 풀어보자 그 얘기야.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2x는 4가 되고 x는 뭐야? 2가 되겠지. 얘는 어떻게 되니?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넘기면.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x가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x는 어떻게 돼? 2에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하나만 더 해볼까? 뭐 아주 쉬운 부분인데, 자, 지금 이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게 되면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알겠지? 자, 보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이 값이 0보다 2x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사실은 이건 아까 서두에 내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미 풀었어.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이미 해보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그러는 건데 비슷한 부분이라서 어렵진 않을 거야. 이게 둘로 나눠보자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2x. 자, 첫 번째 2x 플러스 1인 자 2x 마이너스 3이야. 두 번째 뭐 한다고 해서 2x 마이너스 3이 x 플러스 1이야. 자, 넘겨. 그러면 어떻게 돼? 4x지, 그지? 그 다음 얘 이렇게 넘겨. 그러면 4가 되겠지. 그래서 x는 뭐가 나오니?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그지? 양변을 4로 나눴을 때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이렇게 넘기면은 x고 넘기면 4가 되잖아. 그지? 그럼 표시해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x는 어때? 1에서 4의 범위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수직선상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해석을 내리면 된다. 이런 얘기 알겠지? 이런 식의 플로우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대소관계 판정법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될 거야. 그거는 선생님 문제를 통해서 풀면서 설명할 거고 이제 마지막 파트 절대부등식의 마지막 파트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 산술기하평균 같은 경우는 그 뭐지? 자, 가볼게. 그 산술기하평균 같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수원에서 등차수열, 등비수열도 설명하는데 산술기하평균이 등차수열, 등비수열도 사실 설명을 할 수 있어.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자, 가보자. 자, 산술기하평균 정의는 뭐냐면 이런 식이야. A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클 적에 항상 뭐가 성립이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 B가 성립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A 플러스 B분의 2AB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주로 쓰이는 게 이 부분이지. 이게 쓰이고 요거는 거의 안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거의 안 쓰여.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거까지 알아두면 좋고 근데 거의 시험 문제 거의 100% 가까이가 요걸 이용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별로 실익이 별로 없다고. 그리고 실제로 요거보다는 또 어떻게 요걸 변형시킨 값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사실은 시험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거의. 요것도 그냥 알아두긴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 아주 주의할 부분인데 자, 첫 번째 어떤 배경이냐면 이 배경에서 제 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뭐뭐가 0보다 크다. 뭐뭐가 0보다 크다 라는 말이 들어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나중에 플러스 뭐냐 하면
최대 최소라는 말이 쓰이죠. 그러면 산술기하평균이 거의 쓰여. 그래서 일단 배경 자체는 뭐냐면 어떠한 값들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들어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 배경에는. 그 다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활용을 할 적에 활용할 때 어떻게 되냐 최소를 구할 때 그때 산술기하평균이 쓰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뭐가 0보다 크다 하고 자 그 다음에 뭐야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산술기하평균을 쓴다고 한 90% 이상 생각을 하라는 얘기. 알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얘 특징이 뭐냐면 자 합 또는 곱중 하나가 여러분 일정해. 그러니까 뭐 하나를 주어져요. 근데 이런 식이지. x 플러스 y는 2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이나 곱이 어떻게 되겠어? 일정하게 일단 주어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이 만약에 일정하다. 자, 이럴 경우하고 곱이 일정하다. 두 가지 케이로 주어졌을 때 자, 일단 뭐야? 곱이 뭐가 된다? 최대가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합이 어떻게 되겠어? 합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뭐냐면 합이 일정하게 주어지면 곱이 최대값이 되고 곱이 일정하게 주어지면 결론적으로 합이 최소값이 된다는 것이.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최대 최소가 나오는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면 그때는 어때? A하고 B가 같을 때야. 알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꼬르, 즉 간단히 이꼬르가 나오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하고 B가 같아야 돼. A하고 B가 결국은 같을 때 뭐냐면 이 이꼬르가 성립이 돼서 최대나 최소값이 나온다는 것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이지. 만약에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할 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예를 좀 들을게. 다 예를 다시 들어갖고서 여러분들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요거는 이제 죽어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줄 텐데 한번 그걸 보면 이제 금방 이해할 거야. 사실 이거 보면 좀 생뚱맞을 텐데 문제를 통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일단 알고 있어. 첫 번째. 자, 정리를 잠깐 다시 할게. 워낙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뭐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그럼 아하 좋아. 거기다 뭐야?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뭐야? 이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구하는 거라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90% 이상 떠올리고 가야 돼. 그리고 나서 뭐냐면 딱 봐. 어떤 합이 일정하게 주어져. 그러면 뭐냐면 곱에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곱이 일정하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합에서 최소값을 여러분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뭐냐면 이 이꼬르가 성립되는 과정, 성립될 때는 뭐냐면 바로 A하고 B가 같을 때 이 이꼬르가 성립된다는 것이야. 알겠지?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거 증명을 잠깐 해볼게. 아주 쉬워. 자, 뭐냐면 자, 여러분 2분의 A 플러스 B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루트 AB가 있어. 얘네 가운데 얘네가 누가 큰지 작은지 몰라. 근데 우리가 대소 비교를 놓고 따질 적엔 뭐냐면 그냥 빼보지. 일단 빼봤어. 그런데 물론 이제 전제 조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야. 전제 조건 하에서.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여러분 2분의 1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 B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 2분의 1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각각의 뭐야? 제곱이 돼. 얘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댔으니까 이렇게 성립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2 루트에 A, B가 되겠지. 이게 0보다 작으면 이게 성립이 안 돼.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0보다 크다고 전제권을 주어지는 거야. 그럼 2분의 1에 얘는 어떻게 되니?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에 뭐가 되겠니? 제곱이 되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실수는 제곱하면 그 값이 항상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지? 그래서 우린 뭘 알 수 있어? 얘가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런데 봐봐. 이 꼬르가 성립되려면 뭐야 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뭐냐면 단 어떻게 돼? 등호는 A 플러스 B일 때 성립이 된다. 그런 얘기. 알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됐지?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오케이? 자, 봐보자. 자, 예를 들어볼게.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라고 적었어.
자 이랬을 적에 3a 자 플러스 b분의 1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a분의 3 이것의 여러분들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 얘기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한번 이걸 생각해보자. 얘를 전개를 해봐. 전개하면 어떻게 해? 3ab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10 더하기 3ab 더하기 ab의 3이야. 자 그럼 얘만을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야. 얘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의 고정이잖아.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그럼 얘를 따져보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고 0보다 크겠지. 0보다 크니까 그죠. 그럼 어떤 얘만을 가지고 놓고 따지면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얘가 이게 된다는 얘기. 얘만을 갖고 따지면 얘 값이 3ab 더하기 ab분의 3은 어떻게 돼?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따른다면 2루트에 어떻게 되겠어? 3ab 곱하기 ab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워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는 6이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이지. 얘가 뭐가 돼?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 아니야?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의 최소값이 6이야. 그러면 전체 얘의 최소값은 고정된 값이 10이니까 6을 더해줘서 16이 되겠지. 그리고 그때는 뭐야? 얘하고 얘가 같을 때 3ab하고 ab분의 3이 어떻게 돼? 같을 적에 이 등호 최소값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16이 되겠지. 알겠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코시-슈바르츠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코시-슈바르츠 이야기.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또 다른 하나 쓰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그냥 알아놔 여러분. 뭐냐면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지. 요건 어떻게 되겠어? 3의 a, b, c가 돼. 알겠어? 단 등호는 a 이꼬르 b 이꼬르 c가 돼. 요거는 증명을 안 할게.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이번에 코시-슈바르츠 한번 가볼게. 코시-슈바르츠. 자 슈바르츠 부등식.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 자 아까 산술기하평균에서 이런 단서가 들어갔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적에는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값은 항상 루트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런 식이야. 뭐냐면 자 a, b, x, y가 자 a, b, x, y가 뭐야? 실수라고 주어져. 생뚱맞게 실수라고 주어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등식 파트에 문제가 나올 적에 뭐뭐는 실수다라고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 아 이거 코시-슈바르츠 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낫겠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보다는. 오케이? 자 그랬을 적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은 뭐하고 항상 같냐면 ax 플러스 by의 제곱하고 크게 나왔다. 자 그때 뭐야? 단 등호는 자 a분의 x 이꼬르 b분의 y 1대 성립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성립되는지 잠깐 좀 한번 풀고서 한번 가볼게. 알겠지? 자, 그럼 전개를 해볼게. 전개. a 자, 괜히 지었네. x 플러스 괜히 지었다. 자, a 제곱 더하기 자 b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가 됐어? ax 플러스 by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전개를 해볼게. 좌변을 전개해보자. a 제곱 x 제곱 더하기 a 제곱 y 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의 y제곱이야. 자, 그리고 얘를 저 x제곱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플러스 2의 ab x y야. 그죠? 그럼 a제곱 x제곱 얘들 없어질 수 있겠지. 좌변을 서로 빼버리면. 그 다음 b제곱 y제곱 없어지겠지. 그죠? 그럼 얘를 넘겨봐. 그러면 a제곱 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b xy 더하기 b제곱 x제곱은 이건데 이건 뭘로 되니? ay 마이너스 bx의 제곱 형태가 되지? 그래서 이건 뭐가 돼?
자, 이게 성립이 돼. 즉 뭐냐면 얘가 성립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에서 얘를 뺐더니만 이런 값이 성립이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지. 그러면 등호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되니? AY는 BX 이게 성립이 돼야지 이꼬르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지. 등호가. 즉 무슨 얘기야? 이건. 자, A분의 X. 자, A분의 X 이꼬르 자, 어떻게 B분의 Y가 성립이 될 적에 뭐야? 이 등호가 성립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 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제곱꼴이 막 나와. 알겠어요? 물론 루트의 제곱도 나오기도 해. 근데 이런 제곱꼴의 값이 주어지면 아 이거 산술 평균기 코시-슈바르츠를 쓸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가자고. 물론 이게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를 쓰이기도 해. 하지만 x제곱 y제곱 이런 꼴이 나왔을 때 이것도 염두에 두자 그 얘기야. 물론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하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때 산술계할수냐 어떤 때 코시-슈바르츠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면 돼요.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아 이때는 이걸 쓰고 저때를 저걸 쓰겠다는 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게 되지. 그동안은 어떻게 많은 훈련을 해야겠지. 알겠지?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문제를 풀겠습니다.